간호학과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김기덕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그 졸업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들을 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가 완결되고 새롭게 시작을 할 때 특히 학교 생활이 이제 완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특강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제가 있는 학과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가면은 우리 학과 교수님들한테 졸업 특강을 하면서 제 학생들도 미리 듣고 그럼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행사를 갖다가 저희도 한번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하나가 끝마치는 건데 이게 통과의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일생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쭉 하나의 문을 통과해요. 어떤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의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돌이 되면은 1년 되면 우리가 이제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잔치 기억하잖아요. 옛날에는 100일도 있었는데 이 100일은 이제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뭐 죽는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첫 돌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게 아니라도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 인간은 세월은 흘러가지만 끊어가지고 몇 년 이번 달 시작이야, 1년의 시작이야, 10년이 지났어, 이러면서 의미부여하잖아요. 의미부여하는 건데, 이게 1년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돌, 이것도 일종의 졸업이에요. 이제 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완전 인간 세상의 문으로 나 이제 진짜 들어가는 거야. 그전에는 아직 완전 인간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하기 뭐하고 궁금했는데, 이제 1년이면 나 이제 살아가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 그 문을 통과하는 거니까 기존 곳을 졸업하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한 3년 되면 이 3년 될 때까지 아이는요, 어머니의 뱃속을, 어머니의 이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도 이제 포대기에 주로 업고 다니고, 아장아장 걷지만은 그래도 자기 혼자 뭘 못해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3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도 발달하고 이제 사실은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지만 자주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왜 하필 3살 버릇이냐. 3살 때부터는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막 움직이서 일도 저지르죠.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요즘 3세아 교육이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3세아 학교, 3세아 교육, 3세아 프로그램 이게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 나라의 미래는 이 3살 때의 교육에 의해서 장래에 결정된다. 왜?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도도 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지나가지고 다 가면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막 16살 이렇게 되면 이제 성인식 그래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아이였다면 이제 너 성인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인식 세리머니가 사실 좀 약하고 일본 같은 데는 성인식이 이게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래서 부모님이 이때 선물도 주고 너는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 된 걸 갖다가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자유와 함께 책임도 주고, 저는 이게 이런 세리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끝입니다. 대학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나가면 이제 완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졸업이요, 세리머니죠. 중고등학교 졸업도 있고, 이런 인생에서 졸업도 있지만은, 지금 그래서 이러한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졸업 특강,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졸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한테, 제 경험상 좋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만은, 이 졸업 전과 후가 굉장히 틀립니다. 해가지고 해서 특히 대학교는 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도 대학 입시도 그렇지만
너무 제약이 많아. 뭐 맨날 똑같이 가서 아침에 조회도 해야지, 끝나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해. 종례해야지, 뭐 선생님 말씀 있고, 뭐 감옥 따라 다 하고, 뭐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한때는 뭐 교복도 입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그 시간에 안 가면 지각이요, 결석이지, 뭐 신경 많이 쓰이고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성인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자유로워져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교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코드가요, 이제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이 봐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사용하기 쉽지 않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자유로워진 젊은 수원대 와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이 자유가 부담스러워. 왜냐면 굉장히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좋기만 한 줄 알았더니,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학교에 잘 못 나가도요, 아무도 너 왜 안 나왔니? 너 무슨 일이 있니? 전화도 없어. 해가지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한 2시에 수업이 끝났는데, 이 집에 가나, 이거? 종례도 없으니까, 그래, 끝나면 터벅터벅 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허전해. 해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싫으나 좋으나 복잡복잡 옆에 있었는데, 이제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니까 친구 생기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외로워요. 해가지고, 여러분 외롭다는 순간도 가졌고, 이게 관심을 좀 누가 두어줬으면, 아니면 심지어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면, 이런 마음도 이제 드는 거거든요. 이 자유가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얘가 재밌잖아요. 이 자유인데, 자유로부터 도피해요. 도망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치 히틀러가 이게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약간 정말 이 독재자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라이인데, 그 독일 사람들이, 독일 그러면요, 아주 생각이 깊고 철학자가 많아요. 유명한 철학자도 등장을 했고, 생각도 많고, 이런 문화, 예술, 철학의 아주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왜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전폭적으로 지지했느냐. 이게 굉장한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등장하기 직전에 원래 왕이 지배하다가, 왕이 지배해가지고 왕의 지배를 받다가 왕정이 무너지고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독일군이 자유로워져서 자기들이 투표를 통해서 최고자도 선거를 해. 옛날에 왕이 다스리다가 민주주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유로워졌는데요. 이 자유로워진 독일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당황해가지고요.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히틀러가 나타나서 날 따라라. 내가 독일을 갖다가 높게 키우겠다. 강력하게 키우겠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요,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나치한테 의존한 거야. 나치한테 표를 주면서, 그래, 나의 자유를 제한해줘. 근데 이렇게 해석을, 물론 이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는 별개라고요. 이만큼 자유가 이게 무조건 편하고 좋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교 시험도 힘들고 과제도 힘들지만요, 과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야, 네가 한번 창의적으로 알아서 해봐. 이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고 교과서가 있고 교재가 있고 이렇게 공부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도 없어. 그냥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이 자유스러움이라는 게 이 습득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졸업을 하게 돼서 완전 학교라는 사이 최고 학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만끽도 하지만 자유를 갖다 즐기려면요. 처음에 어려움이 온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서 어려움이 오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관계고요. 하나는 실력이에요. 이 자유에 대한 어려움이 제대로 자유를 즐기게 될 때까지 이 어려움이 두 가지에서 오는데 하나는 인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요.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울부짖는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사실은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울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의료인이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실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졸업하고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랑 다시 또 비교해 보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급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급식이라도 비슷하고, 저희 때는요, 급식이 없었고,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제 친구가 42번, 43번 그러면은 1학년이 끝날 때까지 자리가 똑같아. 얘랑요, 딱 같은 내 옆에 짝이 됐는데, 너무 싫어. 반찬도요, 왜 그런 것만 싸우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싸우고, 노는 짓도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1년 동안 있어야 돼. 1년 동안 같이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을 까가지고 같이 먹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부 그렇지만 우리 선배들이나 여러분 그 부모님들 보세요. 친구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장점도 보이는 거예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보이고요. 장점은 생각하고 단점은 이해하게 돼요. 저 새끼는 맨날 저래. 또 저래. 이러고 단점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알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대로 급식이 되고 또 이제 자리도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뀐다고 그러네요. 지금은. 누구는 맨날 앞자리에 있고, 누구는 맨날 뒷자리에 있게 하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좁은 울타리에 학교라는 학과라는 자기 몇 반 하는 그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쟤는 해, 쟤는 좋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란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단점은 이해하고 장점은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세대에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가 그만큼 좋은 겁니다. 대학교를 들어와 보세요. 옆에 애가 싫으면 밥을 같이 안 먹으면 돼요. 밥 먹으러 안 가면 됩니다. 옆자리에 안 앉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대학교에서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단점 때문에 만남이 차단되기 쉽단 말이에요.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같이 옆자리에 안 앉는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인간관계도 벌써 틀리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학과라는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또 단점을 이해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달라요. 그야말로 사회에 나가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회사 동료의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점을 이해하면서 친구가 되기가 어려운 게 사회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동료가 있어가지고 부모님 보세요. 직장 동료로서 오래 친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근무할 때는 그렇지만, 자기가 외로울 때 만나고 뭐 이러는 거는 대학교 친구, 더 가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해가지고. 왜? 같은 데서 부대끼면서 단점과 장점을 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사회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간호학과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간호학과 학생이 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학년에 40명이다. 그러면 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는 소수고 한두 명이고, 이제 한 반에서 가르칠 때 한 명이고, 여기 40명이 같은 무리 아닙니까? 지금은 뭐 온라인 시대라서 다 만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다수가 같이 있으면 또 쉬워요, 인간관계가. 왜? 자기들끼리 어려움도 공유하고요, 힘들면은 막, 같이 하소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교수님 욕도 좀 같이 하고, 뭐 이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남학생 군대 가면은 전부 쫄병이잖아. 이 훈련병들이 이게 뭐 몇천 명이고, 요 시키는 뭐 장교라든가, 뭐 밑에 하사 한두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뒹굴고 힘들어도 자기들끼리 욕도 하고 뭐 위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수가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졸업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가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같은 신입 동기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소수야. 들어가면 신입이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이렇게 나머지 다수가 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고 다 자기보다 위야, 이렇게요.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해서.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온다. 여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그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저희 와이프가 간호학과에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책도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야, 그걸 다 하냐 보니까 다 한대. 네? 그리고 수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제 졸업해서 현장에 나가보면요, 교과서대로 사실 잘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실습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시로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부딪히게 돼요. 해가지고 어떤 건 다르기도 해. 예? 어떤 건 그 모든 있을 수 있는 거가 그 교과서에 담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른 정말 새로운 실전 실력,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물론 실습이 있지만 실제 현장 속에서의 이 현장 능력, 이런 면에서 지식의 괴리가 일어나요. 괴리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얘기한 졸업한 다음에 진정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성숙해가는,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라는 거하고 실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외람되지만, 저는 또 뭐 간호학과도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인간관계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인간관계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이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경험을 해도 학교 사회에서 겪는 인간관계는 단조로운 겁니다. 단조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게 상대방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Please me라고 하는 이제 이 수필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Please me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옛날 거리 있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옛날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면은,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10층, 이렇게 말해주는데, please me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층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뛰어와가지고는, please me를 안 하고, 그냥 10층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뭐 다른 사람이 또 타고 몇 층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10층에 안 내려줬어. 해가지고요. 그래서 둘이 이게 좀 다툼이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작가가 추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please me라는 말을 안 했느냐. 뭐, 그걸 몰라서,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한 거는 집에서 올 때 부인하고요, 다퉜어요. 부인하고 논쟁을 한 거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뭐 플리즈 미 해서 10층 하고 만 거야. 막 부인 생각하고 있느라고. 그러면 부인하고 왜 다투었냐? 부인하고 다툰 이유는요, 이 딸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야. 해가지고요. 딸이. 그래서 그거 문제로 부인하고 다퉜어. 그러면 이 딸은 학교에서 왜 문제를 일으켰냐고, 친구가 문제가 있어. 친구하고, 좀 안 좋은 친구하고 언쟁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친구 때문에. 친구가 자기한테 못할 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따지고 보면 요 친구는 또 왜 그러냐? 그 집에 자기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 자기가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 딸하고 좀 안 좋게 말을 해가지고 요 딸이 또 기분이 안 좋아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요 부모님이. 그러면 요 부모는 또 왜 그랬냐? 딱 보니까 요거는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 얘기가 플리즈 미라고 하는 이 조그만 수필이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세상에는요 이유가 있다. 상담에 이런 건 이유가 있다. 다양한 이유. 알고 보면 얘는 왜 플리즈 미를 안 했어? 부인하고 다퉜고, 왜 딸이 문제가 됐고, 왜 친구가 문제가 됐고, 왜 또 부모가 왜 직장이 문제가 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플리즈 미라고 하는 수필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든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다 이해하게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왜 저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인간관계에서 좀 부당하다거나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혹시 어려운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또라이 아니야? 좀 웃기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만 너무 넘기지 말고 이제 특히 이번 코로나 시대 뭐 이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빠지고 보면 아까 플리즈미처럼 연쇄작용으로 어떤 영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심정 상태가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야. 네? 심지어는 어떤 환자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불편한 말이 나오거나 그래도요 일단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 주는 거고 배려해 주는 거라면 사실은요, 인간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에는 나도 원인 제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저래?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너무 어떤 이유 때문에 플리즈미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일단은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 어떤 거는요 내가 잘 나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했지만 알고 보면 나도 원인 제공이 있어 사실은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로마 시대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로마 시대는 다신교여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고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로마는 아주 현실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수호신을 둬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장이의 수호신, 장사의 수호신, 무역의 수호신, 뭐 모든 직종마다 수호신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수호신은 한 2만 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직종에 대해서 나를 돕는, 현실에 나를 돕는 수호신을 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으면요, 2만 개 정도 되는데 부부싸움의 신도 있어. 부부싸움의 수호신도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전이 있으면 너무 2만 개나 되니까 사제는 없어요. 이런 신전만 있고 이 부부싸움의 신에 가면 이제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어, 둘이. 예? 막 부부싸움을 하면 너 잘났다 나랬다 막 부부가 막 승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가면은요, 연단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연단만 딱 있거든. 부부싸움의 신에 가면은, 요 신전에 가면. 근데 여기 규칙이 하나 있어. 반드시 둘이 와가지고 있으면요, 한 사람씩 올라가야 돼. 한 사람씩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야. 한 5분씩 얘기해. 그러면 먼저 남편이 올라가서 예를 들면은, 신이여, 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아주 이게 문제가 많아요. 나를 이렇게 했고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인은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올라와.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됐고 이 사람 이게 잘못됐다 이거야. 문제다 이거야. 요게 반복이 되면요. 한 3번 반복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싸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거든.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됐어, 그건 됐고 너 이래서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들어야 돼. 그러면 듣다 보면 내가 말한 저것을, 내가 행동한 저거를 저렇게 생각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만 반복하면요, 바로 요 두 사람이 손잡고서 나온다는 거야. 화해하고서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알고 보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또 많은 부분은 나도 원인 제공을 했어요. 내가 그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 같이 막 40명 같이 있다가 동질성이 있는 학과생이 있다가 이 인간관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니고 나 혼자 있고 남은 다 들려고 심지어는 모르는 환자들 있고 막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는 막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사람, 이게 그 사람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취업을 하다 보면 가족이 그렇고 뭐 또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나도 문제가 있어. 나도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키워드인데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진짜 성숙이라는 코드로 가요. 진정한 자유는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졸업해서 병원에 가거나 주로 병원에 가겠지만 사회생활 할 때 일단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그리고 혹시 나도 원인 제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점점 나는 성숙해지면서 진정한 자유로 간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실력. 이 실력도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간호학과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인문계거든요. 인문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인문계와 자연계는 아마 이런 면이 다른 것이다. 인문계에서는요, 시험이 모두 다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뭐 인문계에서 다루는 거는 아주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기본은 좀 이해하고 방법은 이해하지만 이 창의성, 자율성 이게 막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화가 안 돼. 그래서 이 인문계 학생들은요,
너무 배우고 진행하는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세상 적응이 어려워. 그래서 좀 매뉴얼화, 그래도 인문계는 그게 어렵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걸 거부하면 안 돼. 자기는 학교 생활, 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인 발상, 주로 뭐 이런 걸 막 생각을 많이 했지만 또 실제 현실에 나가면은 매뉴얼도 많거든요. 이 공식에 입각하고 이 순서에 입각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걸 갖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같은 간호학과 이 자연계는요, 반대입니다. 너무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국가고시, 이거 다 오지선다형, 응? 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다 뭐 공식이라든가 학식에 의해서 이제 이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 사실 또 사회 적응이 어려워. 왜? 세상은 그렇게 아무리 의료라고 해서 매뉴얼화되어 있지만은 않아요. 기본 매뉴얼은 이해해야 되지만 수시로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창의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공부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도요, 이것도 계속해서요,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이거를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꼭 대학원 가는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접하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지식,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도 또 막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뭐 학교에서 안 배웠어도 현장 속에서 새롭게 와가면 계속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뭐 누구한테 묻고 이게 아니고, 자, 제가 존경하는 이현영 교수가 젊음의 탄생이란 책에서 여러분 젊음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제가 이 말을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교수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면 봐요. 의문부호잖아. 느낌표 이렇게 있죠. 느낌표는 요걸 할까요? 네, 요거 느낌표. 그래서 이게 의문 느낌표예요. 의문 느낌표. 그러면서 이분이 젊음의 탄생에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이 뭐냐면 의문, 묻고 느낌표. 그렇구나.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젊음은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이거를 저의 인생의 경험으로 나는 뭐 이미 젊은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나이로 볼 때는 내가 이걸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묻지 않는다? 나이에 관계없이 늙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의문을 갖고 묻고 답하고 그랬구나. 묻고 답하면 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다 배운 것 같아도 막상 가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지식 또 다른 지식 막 이루어지고 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묻고 답하고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런 실력하고 겸비돼가지고 진정으로 실력자가 됨으로써 또 이것도 많이 알게 되면 실력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해가지고 인간관계의 성숙, 실력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가는 것이다. 제가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고 있는 분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하면서 젊음은 탄생한다고 그랬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지금 저처럼 졸업 특강입니다만은 이번에 훌륭하니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을 하는데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말에 이 말을 3번 합니다. 3번.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을 3번 하고 끝내요. 이 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책이 있는데 지구백과라는 책이었대요. 백과사전이야. 지구에 관한 모든 거야.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 뭐 칼로 책을 만드는데 이 타자기로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풀과 가위로 그림도 사진도 해서 오려 붙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지구의 모든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 감탄했대요. 응? 야,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더 힘든 거는요. 증거판을 내는데 이분이요. 거의 만족하지 않고 한 5년마다 증거판을 내는데 이 증거판을 내면 새로운 게 집어넣으면 지금은 컴퓨터가 자동 맞춤 기능이 있고요.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 그림 넣는 것도 쉽잖아. 옮기면. 근데 예전에는요. 이걸 다시 증거를 해서 뭐 내용을 더 넣으면요. 전부 밀려나. 자동 맞춤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다 써야 되고요. 페이지 다시 다 매겨야 돼요.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증거판을 거의 안 냅니다. 근데 이분은 그 힘든 걸 무릅쓰고 5년마다 증거판을 낸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마지막에 그 저자가 70세 됐을 때 마지막 증거판을 냈대요. 마지막 증거. 그러면서 그 소문에다가 나 이제 늙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증거판에 앞부분이 있으면 D표지. 뒤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저녁날에 이렇게 마을 풍경,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있고 아마 이제 자기가 그런 데서 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글을 썼냐? 이걸 써놨다는 거예요. 그 지구백과의 그 마지막 판을 내면서 그분이 stay 유지해라. 계속 유지해라. 어떻게 유지해? hungry 배고픔을 유지해라. 무슨 소리예요? 계속 배고파라. 만족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족하지 말아라. 네? 이분이 지구백과 이분이 너 더 완성되고 더 잘 알고 완전히 더 제대로 할 때까지 됐어. 이 정도면 나 됐어. 끝.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배고파라. stay hungry. 그리고 방법이 stay foolish. 좀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계속 우직하게 요렇게 하면 빠르겠지. 요렇게 하면 쉽겠지. 요거렇게 하면 그리고 땡 아유 시간 절약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우직하게 이거 하면서 새로운 걸 집어넣고 오리고 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직하게.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스탠포드 대학 연설의 마지막을 이걸 소개하면서 지식백과 이걸 소개하면서 이 뒷면에 이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고 한 번 더 해요. 마지막 이 말로 끝마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마디 더 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세 번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력에 있어서 묻고 답하는 이런 자세. stay hungry, stay foolish로 여러분이 졸업 후에도 실제 현장에 나서 이렇게 한다면은 실력으로 성숙하고 아까 인간관계로 성숙하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은 사실은 그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성우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다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면 여러분이 싫든 좋든 수원대 간호학과라고 하는 꼬리표는 계속 붙어 다녀요.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수원대 간호학과를 뭐 어떻게 생각하고 스스로는 하고 물론 더 좋은 학교도 있겠죠. 그러나 수원대 간호학과라고 하는 걸 선택한 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간호학과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 그 동료와의 관계에 졸업하더라도 또 후배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가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수원대 간호학과는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아주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디에 못지않게 저는 좋은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가 뿌리치고 싶어도 여러분은 수원대 간호학과는 꼬리표가 죽을 때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더 긍지를 갖고서 앞으로 동료관계, 선후배 관계 또 교수님과의 사전관계를 잘 이루면서 여러분이 졸업해서도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
성숙한 실력을 연마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좋은 계기와 또 그러한 결실을 맺을 것을 믿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